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하는 행복 서포터 윤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변하는 것처럼 마음도 변화를 겪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마음 건강을 활짝 피울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활기찬 인생 2막을 만들어가요. 시작해볼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스트레스는 예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단순히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불안감이나 건강 문제, 때로는 사회에서 고립되는 듯한 외로움,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까지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니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이렇게나 다양하죠? 어쩌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후에 빈둥지 증후군,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에서 오는 새로운 심리적 압박감 등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마음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무작정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마음 건강과 식단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깊은 상관이 있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해야 마음도 튼튼해질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이고,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도와 신체 전반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우울감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이니 물도 자주 마셔서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2025년에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나 케어푸드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식단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성하거나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 보충 식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답니다. 이런 정보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겠죠?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몸의 건강을 넘어 마음의 평화까지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 건강에도 정말 큰 영향을 줘요. 신체 활동을 통해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요즘은 AI 기반 운동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어서 집에서도 나에게 딱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개인의 신체 능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걷기나 하이킹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요가, 라인댄스, 필라테스 같은 활동은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정신 집중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우고 심장 건강과 폐 기능까지 좋게 해준다고 하니까 혹시 관절 문제로 다른 운동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이번 기회에 수영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될 때 정신적인 활력도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는 사회활동 참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쉽거든요. 이는 마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지역 복지관이나 교회, 한인회, 혹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 같은 곳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다 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 마음 쉼터처럼 아로마 테라피나 캘리그라피 같은 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감정 조절을 돕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 이런 곳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활동적인 사회 참여는 우울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명상 및 취미 활동입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명상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뜨개질, 글쓰기, 악기 연주 등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어 일상의 만족도를 높여주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의 교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을 줄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답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책임감은 생활에 규칙성을 부여하고 산책이나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72세 김영애 씨는 평소 만성적인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힘들어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AI 기반 운동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동네 명상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같은 교육생들과 교류하며 삶의 재미를 다시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정말 멋진 이야기죠? 김영애 씨의 사례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정부와 사회가 우리 시니어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이 말은 즉 우리 사회가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외로움, 무기력감 같은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러한 정신 건강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오인되거나 치매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행히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노인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는 노년기 정신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혹시라도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연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답니다. 우울감 척도 검사나 인지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만 65세 이상 도민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거나 계획 중인 분들에게 외래 진료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도 해요. 이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정신건강관리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에게는 연 8회까지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으니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정신건강은 혼자서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활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시니어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는 외로움, 우울감, 심지어 신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꾸준히 관계를 맺는 것이 마음 건강에 정말 중요하답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직접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해보세요. 혹시 자녀분들이나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스마트폰 앱이나 SNS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은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디케어 서비스, 한국검진센터 혹은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마음 건강에 든든한 밑바탕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쉽게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규칙적인 시간에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푹 자야 몸도 마음도 개운하죠?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것들 외에도 암검진, 청력 및 시력검사, 구강 건강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혹시 미루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앱이나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음수를 측정하고 활동량을 기록하거나 복약 알림을 설정하여 약 복용 시간을 잊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훈련 게임 앱이나 기억력 증진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답니다. 삼성 노블 카운티에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정서 관리 서비스 실증 사업을 통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우리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뇌 활동을 자극하여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 확대 또한 시니어 마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약값 지원, 심리상담, 스마트 기기 제공 등 시니어 건강관리 패키지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이나 예방접종 지원 등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또 연 35만원 상당의 평생 교육 바우처를 제공해서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해서 주거 안정도 돕고 있답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의 안정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형성에도 도움을 주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들을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르고 지나치면 아깝기만 하니까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웰니스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는 웰니스가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전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웰니스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적극적으로 삶의 활력을 찾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운동시설, 영양상담실, 수면관리 공간까지 갖춘 시니어
웰빙 센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건강식단 컨설팅,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웰니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하게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숲 체험, 명상, 요가, 아로마 테라피 등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웰니스 서비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보험 상품 활용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나 간병과 관련된 보험 상품을 미리 준비해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 실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정보들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기 결정적인 삶입니다. 노년기에도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수동적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스스로 삶의 질을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진정한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결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온라인 쇼핑, 금융거래, 정보 검색, 친구 및 가족과의 소통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삶의 편리함이 훨씬 증대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거예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도 감기처럼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랍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 결핵 무료 검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정보도 꼭 기억해주세요. 초기 결핵은 무증상일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 마음 건강 지키는 법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튼튼하게 지켜서 후회 없는 황혼기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